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3%, 그리고 코스닥은 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했습니다. 시장 전체 종목을 놓고서 볼 때 하락한 종목들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여튼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고 세력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그 종목과 업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 마감 시장 때 다뤄드린 것처럼 서비스 업종, 그리고 내수 관련주, 그리고 건설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더한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운송 장비, 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관심 종목들 정리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듣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그리고 공급망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 물가 상승률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시장 관심 종목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죠.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은 뭐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작년에 유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뭐 확 되자 세계 각국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무작위로 풀어붓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일단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주식 가격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먼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공존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수요에 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의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뭐 수요가 폭증한 문제도 있고 여튼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물류 대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잘랐고 또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노후화가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 뭐 장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이래 물류까지 좀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여하튼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전에는 작년과 올해는 자산시장 그리고 이제는 뭐 여러분들 뭐 실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 또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 물가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해야 된다. 아니면 금리 인상 압박이 굉장히 커져. 정부 같은 경우도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신경을 이렇게 딱 세워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튼 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우려되는 게 지금 경기 침체가 됐다가 이제 막 되살아나는 그런 시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살아나는 경기를 더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고 며칠 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KDI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되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속도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오히려 살아나는 이 경기를 갖다가 죽여버릴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래서 이 국내 연구기관들도 지금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튼 뭐 다른 나라 물가 어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거의 뭐 모든 국가들 다 나눠놓고 볼 때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부동의 1위입니다. 베네수엘라 뭐 거의 한 2000%인데 야 이거 1년 만에 2000%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단, 레바논, 시리아, 이 빨간불 들어온 이런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뭐 엄청나게 떨어져서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나는 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그냥 죽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국가들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나라가 뭐 좀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 크게 급등락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도 사실은 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6.2%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중국은 그나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지역은 4.1%, 일본은 요거는 지금 같은 0.2% 찍게 되는데 어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4.5%.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25년간 봤을 때 지난 25년간이에요. 지난 25년을 바라봤을 때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폭등한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년 9개월 거의 한 10년 만에 물가 상승이 이 정도는 그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 러시아, 브라질 8%, 뭐 10%막 이러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격이 먼저 이렇게 자산시장 가격이 올랐고 이제는 또 수요가 살아나니까 수요가 지금 폭증하니까 막 수요가 그 공급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 문제 또 그리고 작년에 세계 각국에 기상 이변이 또 많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곡물, 원자재 뭐 지금 다 지금 어려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공급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뭐 괜찮을 건데 만약에 지금 걱정하는 게 이 공급의 문제가 장기로 가게 되면은 이게 경제 성장에 또 발목을 잡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19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공급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에는 일단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나 일단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좋지 않은 이런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종목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 수급 오늘 좀 들여다보면은 초반에는 오늘 그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좀 이렇게 샀는데 또 딱 끝나고 딱 깨보니까 또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종 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서비스업 있죠. 요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서비스업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서비스업, 내수주, 건설주, 그리고 운송장비.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고, 또 외국인들이 지렛대, 뭐 시소 이용하듯이 해가지고, 금융투자의 순매수를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놀았다. 근데 이런 업종들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않았냐 하면 지금 많았을 것 같은데 이 투신하고 연기금 쪽의 수급이 또 사모펀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냥 실제 요거 두 개만 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많지 않은 겁니다. 한 11개 정도 되는데 뭐 전기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어가기엔 참 그렇죠. 지금 좀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 밑에 NH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 뭐 요런 거. LG디스플레이는 얼마 전에도 한번 달아졌지 않습니까? 요거 요 변곡점 지표 요거 찍혔을 때 이렇게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거 마감 시장에도 몇 번 나왔었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어쨌든 요 네 종목인데 제가 오늘 시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시장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면 별거 없어요.
지금 남해학 같은 경우 요새 요소수 때문에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남해학도 우리가 뭐 이 변곡점지표 참고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탐욕이 막 찌들을 때 이때 파는 거고, 사람들이 공포스러울 할 때 이때 사는 거지. 지금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9번에 남아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데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변곡점 지표 중에서 검색이 된 것 중에서 이 DL이라는 이 종목은 지금 1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14, 15, 한 16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살펴볼 게 별로 없어요. 뭐 생각보다 수급이 좀 괜찮아서 매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딱 빼놓고 보니까 별로 없네요. 여튼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공급망 이슈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특별하게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테마주도 조금 오릅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뭐 종전선언, 뭐 합의문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북 관련주, 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심권으로 넣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선 테마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있고, 뭐 그것들은 뭐 테마라고 보게 되면 대북 테마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정리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거고, 우리는 뭐 정석대로 뭐 경제 전망을 갖다가 참고를 한다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서비스업, 내수주, 건설주, 그리고 운송장비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